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 노트북, 또 매일 타는 자동차까지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힘이 사실은 평범한 돌멩이에서 나온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현대 문명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돌이 어떻게 전기 신호를 제어하고 심지어 정보를 저장하고 계산까지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마법의 돌, 진짜 이름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다 있어요. 반, 딱 절반만 도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아주 쌩쌩 잘 통하는 구리 같은 도체도 아니고요. 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고무 같은 부도체도 아닌 그 애매한 중간에 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중간이라는 성질,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전기가 그냥 흐르거나 아예 막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할 때만 흐르도록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제어 능력, 이게 바로 반도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변신 능력. 이게 반도체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평소에는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처럼 얌전히 있다가 우리가 딱 하고 신호를 주면 순식간에 도체로 변해서 전기를 쫙 흘려보내는 거죠. 믿기지 않겠지만 이 간단한 원리 하나가 우리가 아는 모든 디지털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변신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제대로 알려면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과학 원리를 살짝 엿봐야 하는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 괜찮아요.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틈의 크기 차이예요. 전자가 건너가야 할 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체는 강둑이 아예 붙어 있어서 전자가 그냥 막 건너다닐 수 있어요. 반면에 부도체는 이 강이 너무 넓어서 거의 태평양 수준이라 전자가 건널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반도체는요, 딱 적당한 폭의 개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에너지를 줘서 등을 툭 밀어주기만 하면 전자가 이 틈을 폴짝 뛰어넘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반도체도 순수한 상태 그대로는 사실 좀 쓸모가 없어요. 진짜 잠재력을 터뜨리려면 특별한 양념을 좀 쳐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핑을 거치면 순수했던 반도체가 전혀 다른 성격의 N형과 P형 두 가지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도핑,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순수한 실리콘 같은 반도체에 아주 미세한 양의 다른 원소를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불순물이 마치 마법의 가루처럼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타입이 탄생하는 겁니다. N형은요, 원래보다 전자가 하나 남는 불순물을 섞어줘요. 그럼 그 남아도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운반하는 거고요. 반대로 P형은 전자가 하나 부족한 불순물을 넣어줍니다. 그럼 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 비게 되겠죠? 이 텅 빈 자리를 전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반도체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래 있던 실리콘들 사이에 전자를 하나 더 가진 인 같은 친구가 슬쩍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갈 곳 없는 잉여 전자 하나가 생기겠죠? 바로 이 자유로운 영문, 이 전자가 바로 전기를 운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P형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이번엔 전자가 하나 모자란 붕소를 섞어주면 그림처럼 빈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걸 전공이라고 하는데요. 꽉 찬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빠져나간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옆에 있던 차, 즉 전자가 그 빈자리로 쏙 이동하겠죠? 그럼 그 차가 있던 자리가 또 비고 옆에 차가 또 그 자리로 이동하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엔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만 겉보기엔 빈자리, 즉 전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엄연히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죠.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전자가 남아도는 N형 블럭, 그리고 빈자리가 있는 P형 블럭. 이제 이 두 개의 레고 블럭을 착착 조립해서 우리 세상을 통째로 바꾼 아주 작은 스위치를 만들 시간입니다. 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일단 P형과 N형을 딱 붙여서 PN 접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라는 부품이 되고요. 여기에 샌드위치처럼 층을 하나 더 PNP나 NPN 구조로 쌓으면 드디어 세상을 바꾼 발명품 트랜지스터가 탄생합니다. 바로 이 트랜지스터가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트랜지스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아주 작은 전기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전기를 흐르게 해서 온 상태, 즉 디지털 언어로 1을 만들고요. 전기를 딱 막아서 오프 상태, 즉 0을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보는 모든 사진, 영상, 글자들은 이 수십억 개 스위치의 켜짐과 꺼짐, 즉 1과 0의 무수한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작은 스위치가 대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 그 두뇌에 해당하는 CPU 칩 하나에 이 트랜지스터가 자그마치 수십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우리 손톱보다도 작은 칩 안에서 수십억 개의 스위치가 1초에도 수백만, 수천만 번씩 켜지고 꺼지면서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물장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마법의 돌이 아니죠.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고 도핑을 통해 N형과 P형이라는 재료를 만들고 이들을 조합해서 트랜지스터라는 수십억 개의 작은 스위치를 만들어 정보를 처리하는 것. 아주 정교한 과학의 산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전기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이 작은 스위치가 없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인공지능도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작은 돌을 제어하는 인간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지 않나요?